블록체인은 분산되어 있고 부분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했네요. 부분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은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해시. 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복제해서 본다면 의미가 없죠. 바꿔 말한다면 복제라는 뜻은 복사, 똑같이 패러럴 혹은 피어 이런 개념을 쓸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카피가 가능합니다. A 컴퓨터에서 해당 블럭을 복사를 해서 B라는 컴퓨터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파일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보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해커는 해당 파일을 복사를 해서 키만 알게 되면 그 파일에 있는 돈, 가상화폐, 기타 정보들을 그대로 유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는 겁니다. 암호화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죠. 즉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나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구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당 연구 과제들은 추가적인 입증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지요. 두 번째, 보안과 위험이 동시에 상존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공존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아직까지도 완성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또한 연구가 진행된 개발 과제를 통해서 아웃풋을 가지고 즉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라 하면 기본적인 버그 즉 취약점, 오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사용과 편리성과 호환성과 용이성을 위해서 무조건 가져다 쓴다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가 존재하죠. 따라서 우리는 해당 소스를 무조건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게 아니고 오류나 버그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설정하고 수정하고 취약점을 제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이 보안성을 위해서 단순한 알고리즘, 해시 알고리즘이라든지 증명되지 않은 단순한 알고리즘들을 대입해서 쓴다는 건 정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검증된 알고리즘과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버그와 취약점들을 개선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무조건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쓴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지요. 가상화폐가 랜섬웨어의 주요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자체가 범죄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익명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사용자 추적을 원하고 정부에서는 해당 화폐에 대해서 추적하기를 원하고 누가 사용하는지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의문은 뭐냐면 우리 돈을 보십시오. 5만원짜리 화폐가 있어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돈의 원주인이 누굽니까? 한국은행이죠. 근데 해당 돈을 벌어서 내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을 어디다 쓰든 말든 그 돈을 추적합니까? 일련 번호를? 자, 여기서 오류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파일은 추적하길 원하고 해당 화폐를 추적하기 원하는 건 정보통신법 기반에서 해당 악성 파일 혹은 악성 화폐 단어를 써서 추적하길 원하는데 그게 현금 거래일 경우는 추적을 못한다는 말이죠. 즉 음지에서 화폐가 됐든 가상 화폐가 됐든 수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수표 외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금은 추적을 못하는데 가상화폐는 추적을 하고 싶어요?
왜? 범죄에 해당되고 전자기법, 정보통신기법을 쓰기 때문에 헤게모니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익명성을 더 해치거든요. 따라서 범죄에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의 문제점은 충분히 고민될 소지가 있어요. 왜? 이 파일이, 이 전자 파일이, 이 가상화폐 파일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파일을 되찾고 싶거든요. 혹은 추적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로서 보면 유가증권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보안적 문제이기보다는 추적기법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추적기법은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견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접근 권한과 승인에 대한 방법론 제시가 부재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접근 권한과 승인에 대한 방법. 왜?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개인키를 복제해 쓴다는 건 상대방도 똑같이 내 컴퓨터나 내 키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이지요. 따라서 접근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승인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는 개발자들 자체가 심각한 보안성에 대해서 결여됐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보자, 서비스가 우선이고 일단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을 활용해보자, 디플로이부터 먼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못해요. 두 번째로 전 세계 공통 표준을 하려고 하지요. 공통 표준에는 이런 접근 권한이나 이 대안에 대한 방법론 제시가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도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서브 블록체인,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들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자화폐에 대한 접근 권한과 해당 키에 대한 보존, 보유, 절차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보안성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해법은 뭘까요? 터치 아이디라고 표현한 애플용 그 터치패드 형태로 지문 인식 방법, 생체 인식 방법,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즉, 바꿔 말한다면 암호화 키, 개인 키가 번호키, 이런 중독 번호키, 이런 핸드폰 번호키, 이런 키 번호 정도가 1팩트, 2팩트 인증이라면 3팩트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해커 때문에. 해커는 내 컴퓨터를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지문을 이용한 저장 정보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예처럼 우리는 인증 방법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것들을 보안성을 통해서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봐야겠죠.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정말 블록체인 하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ICO하고 돈 받을 궁리만 하고 투자 받을 궁리만 하고 뻥튀기 가지고 사기치길 생각만 하지, 실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고 혹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만들고 혹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유가증권처럼 유사한, 즉 성남이나 혹은 지금 노원구청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구청 화폐를 만들었죠. 이렇게 다양성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존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대규모의 개발이나 대규모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죠. 대기업 몇 개들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해법 제시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많이 시도해보고 이거를 실패해보고 이거를 냄비처럼 빠르게 식고 후끈 달아오르고 빨리 접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기초 학문 저 밑바닥부터 꾸준히 계속 연구를 개발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트라이 해보면서 이거를
확산시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코어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소비 국가란 말이에요.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과 유사한 혹은 블록체인을 응용한 이런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저 밑바닥, 즉 코어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산학이 됐든 산학연이 됐든. 교수님들 제발 부탁이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적, 성과 중심적인 대학 운영 방식은 알겠는데 이 코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이 코어를 좀 더 안전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코어 기술을 개발해야지 자꾸 응용 쪽으로 가시면 교수님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교수님들도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국가에서 대학에서 자꾸 성과 위주로 푸시를 해버리니까 연구를 못하고 자꾸 돈 달라고 하잖아요. 중소기업청이나 뭐 산학연이나 자꾸 학술진흥재단에 돈을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꾸 이상한 걸로만 간다는 거죠. 성과 중심으로 눈에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코어 기술, 즉 원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코어를 개발하고 산업은 이 코어 기술을 응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연구 쪽은 이 두 개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 이 투기 열풍과 투자 열풍과 다양한 언어를 섞어서 헤게모니가 다른데 저는 블록체인은 산업혁명의 커다란 코어라고 보지 않고요. 기본 근간 중앙집권 체제를 분산시키는 분산집권 체제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이유, 보안적인 요소에서 바라봐야 될 이유, 이거는 원천 기술 확보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재, 즉 경력 부족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투자와 개발과 시도와 실패와 적용을 해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안에 대한 해법 제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추가적인 얘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현재는 간단한 서베이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치 논제와 주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추가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침, 즉 쏠림 현상이 발생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보안성에 입각한 내용 전달이 거의 없고 무조건적인 가상화폐로만 몰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을 좀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외에 추가적인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고 다음 회차에는 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은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